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9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올해 첫 번째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0.25% 금리 인하.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까요?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증가한 통화량이 주식과 코인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우상향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어떤 종목이나 코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은 시장이 상승을 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 유동성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상승을 확신하느냐,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게 되겠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 첫 번째, 2008년도부터 2025년간이 17년간의 장기 차트예요. 자, 보시면 이때 큰 대폭락이 있었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3대 지수, 여기에 코인 또한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은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의 양적 완화가 있었죠. 금리가 0으로도 안 되니까 달러로 찍어가지고 미국 국채와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을 매입합니다. 연준의 제4대 대표 자산이 4조 2천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2011년, 12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2013년도에 이걸 중단한다고 했더니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거려. 그래서 중단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2015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려요. 20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영국발 브렉시트와 함께 전 세계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리게 되죠. 2017년도에 드디어 0.25% 세 번은 올리고요. 2018년도에 0.25% 네 번은 옵니다. 왜 올릴까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본격적으로 받아주니까. 그런데 자, 보면 2022년도 러우 전쟁 때 금리가 0%에서 5.25%까지 폭발적인 그런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죠. 시장은 빠그러지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희한하게도 시장이 빠그러질 때마다 2019년도에는 보험성 금리나 3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 연준의 대체대 대표는 4.2조 달러에서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를 제외하고는 연준은 어떤 스탠스냐? 시장을 계속해서 받쳐줍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명실상부하게 실물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에 큰 폭락을 만들어 왔었다. 그리고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수도국지를 잠금으로 인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은 보험성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페드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점진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왜? 여기 들어와 있는 막대한 양의 유동성.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드는 통화량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연준이 매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 두 번 더 남았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매파이냐 비둘기냐. 매파는 금리 인하 폭이 좀 크지 않을 거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좀 긴축적인 스탠스이고요. 비둘기는 시장의 우호적인 스탠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고용 불안에 무게둔 파월, 연준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연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 두 번 더 한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후 하락을 했어. 파월 매파적 신호에 주춤하였다. 시장에서 매파라고 또 일각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두 번 더 또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서 금리 인하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 이렇게 헷갈리는 이슈를 미디어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는
10월 달에 0.25% 확률이 92%에 육박하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한 번 더 0.25% 인하를 더해서 3.50에서 3.75. 그러면 0.25, 0.25, 0.25. 올해 3번을 내리는 겁니다. 약 80%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78.6%. 이건 유동주기죠. 지켜봐야 돼.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은, 페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겠죠? 주식만 흘러들어올까요? 코인은 흘러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지 또한, 자, 지금 여기 고점권 보이시죠? 여기를 뚫고 새 영역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현물 ETF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대량으로 자금을 쏘기 때문에. 왜 상장 기업들이 도지를 모으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이더리움 626만원 언저리죠. 여기서 에너지 응축하고, 이미 얘는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새로운 상승대와 새로운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보유 물량의 무려 2배 가까이 늘렸다. 중요한 건 이 고점권 가격대에서.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의 폭발을, 이더리움의 대상승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최고가 부근에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현 가격대에서 보유 비중을 2배 가까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확신 가는 종목이 있어. 근데 최고가 부근에서 내가 보유 비중의 2배를 늘리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샤프링크 또한 최고가에서 매집을 해서 전량 짱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XRP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고점과의 격차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다지고 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이제 여기를 뚫어버리면 새 영역대로 가버립니다. 얘는 특징이 있죠. 굉장히 긴 응축구 위에 한번 튀어. 여기 또 응축하고 있죠. 얘는 한번 튀면 잡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드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오고 이더리움과 XRP와 도지와 솔라나와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전환 시청이 됐는데요. 이게 SEC의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명칭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5 ETF. 전 세계 코인 5가지를 대표하고 있다. 이제 코인 또한 인덱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5가지 코인은 사실상 전 세계 코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면은요.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이걸로 명칭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입니다. 전 세계 코인 5가지를 대표해주고 있다. 자, 이게 이전에 US 크립토 스트래티지 리저브, 미국의 전략 준비금으로 직접 트럼프가 언급했었죠. 그리고 수면 아래로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이 얼마 전에 무분별하게 상장 기업들이 코인들을 재무전력화시키면서 비축하지 마. 그래서 니네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 무분별하게 상장을 하게 되면 니네 상장 폐지시켜버린다 라고 경고를 했었죠. 허나 속도를 조절할 뿐. 이 흘러들어오는 거대 파도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정확히 겹치고 있죠.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 우리에게 시그널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정확히 겹치고 있죠.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확장해서 국가의 전략 준비금. 지금은 상장 기업들도 코인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일명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다시라고 하죠. 상장 기업, 그리고 정부,
중앙은행까지 매집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코인 시장의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에 첫 번째가 미국 국채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이죠. 세 번째가 금, 이 자리에 BTC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입니다. 이게 국제 거래를 할 때, 국제 무역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비상금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 단기 차입금. 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때 본국으로 회귀할 때 줘야 될 돈, 비상금입니다. 이 목록에 다시 한번 BTC 이미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XRP와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에이다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확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숲을 봤다면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숲을 봤다면 이제 나무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이 얼마나 그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지. 리플 CEO가 XRP ETF 승인은 시간 문제이다. 백악관 보유자산에 포함될 것.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년 내 100종 암호화폐 ETF 출시가 될 듯하다. 상장 기준 완화 영향. SEC에서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100종이 언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92종이었죠. 여기에 솔라나가 16개, XRP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6건, 15건. 그리고 이더리움이 6건, 비트코인이 4건, 도지가 4건, 라이트코인이 4건이었습니다. 알트코인 ETF가 시장에 쏟아집니다. 그 말은 즉 기관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관들이 자금을 쏘고 싶어도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였죠. 이게 쏟아지니까 현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법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도 ETF가 출시하고 나서 드디어 상승에 나왔던 것이지요. 그전에는 바닥을 팍팍 기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쏴다겠죠. 시장 파이가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전 세계 코인 시장 중에서 코인 시장이 지금 4조 달러 부근인데요. 비트코인이 한 2조 3천억 달러, 그중 알트코인이 1조 한 6천억, 1조 4천억 달러 고개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 중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에요. 정말 뿅아리만 하죠. 여기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한순간에 가격 폭발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통화량은 누가 담당하죠? M2 통화량, 2년 미만의 통화량입니다. 바로 페드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상자산 끌어들여담는 기업들, 기존의 자본시장 판도를 흔들 거야. 상장 기업들이 지금 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블랙록, 각국 중앙은행,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상장 기업과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이미 중앙은행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담아내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도지, 섹테벌 대장 코인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이 섹테벌 대장 코인에 대한 특장점과 그리고 보고서와 좀 더 자세한 원리,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확장되어 나가서 기본적인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멤버십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상승이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직접 확신하시길 바랍니다.